민주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 및 교육학회에 관한 질문을 통해 모항관광 숙박시설 운영 문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 한중 공동특구 사업 추진 문제,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방안, 학교 운영의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선국이 김한조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 거친 파도가 항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태산은 한주무 흙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태산 불사토양의 마음으로 도민의 힘을 결집해 작금의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모항 관광 숙박시설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촉발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안군 변산면 모항 관광지안에 총 사업비 240억을 투입하여 112개 객실을 갖춘 모항 관광호텔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모항호텔은 2012년에 개장하여 본격적인 적재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준공 후 운영 방식은 연구 용역 및 토론에서 도출한 이탑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전북개발공사 산업 영역 가운데 하나이며 영악한 새만금 주변 관광 숙박시설 형편을 고려할 때 전북을 대표하는 공개민 개발공사가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본원은 하지만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어려운 경영 여건과 숙박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매각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업비로 추정되는 240억 이외에도 소품 및 장비 구입, 인테리어 공사와 직원 숙소 마련,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 등의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숙박시설만으로는 절대 이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한 레스토랑, 연회장, 회의실 같은 부대업종 크기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도심 숙박시설이 아닌 리조트인 관계로 수영장 및 기타 이락시설도 갖춰야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양호텔은 전문 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할 경우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경기대 산업협력단 용역에 따르면 투자금 240억 원은 전문 위탁의 경우 13년 차에 회수되며 전문 위탁의 분양을 추가하면 10년 차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및 투자 원금 회수 분석에 약 5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리모델링 비율 및 부대업장 공사를 위한 추가 사업비를 계산하면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은 더 연장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본원은 경기대에서 내려온 운영 계획은 장밋빛 전망, 짝 맞추기식 전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약점과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매출 목표를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6일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도 새만금 주변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잠재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점, 비수기 시설 이용률이 급감하는 점, 부대시설이 부족해 주변 리조트들과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매출 목표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2008년 상품화 및 운영 마케트 자문 용역에서 객실 점유율이 45% 내지 55%로 높게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관광수법 이용률이 평균
52%이고 특히 가족호텔은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으며 전북지역 강남숙박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 이용률과 더군다나 비수기를 감안한다면 매출 목표는 틀림없이 용서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금요 영세성과 연계 가능한 체인 리조트 부재, 휴양 콘도미니엄과 경쟁 등으로 회원 고집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2008년 10월 경제 위기 후 기분양된 회원권의 시장 거래가격이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현실로 인해 현재 분양 중인 전국의 모든 콘도 회원권 또는 분양권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사업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건립 확대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LH공사가 도내 임대아파트 사업을 대량으로 포기함으로써 도내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전북개발공사는 자금이 부족해 임대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10년 말 개발공사의 부채는 3,420건에 달해 2년간도 매월 약 10억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숙박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상께 묻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모항 호텔 이탁 운영하게 될 경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도민들께 더 큰 부담을 끼쳐드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웰드건설 부도 여파로 작업 중지인 상태인 지금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846억에 머물고 있는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장기 임대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사업 현황을 보면 전북개발공사 시행 4개 단지 2,496세대 가운데 익산 배산택지 개발기구 676세대가 2011년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전북혁신도시 3개 블록에 1,820세대를 건축할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현황에 의하면 당초 14개 단지에 11,570세대를 계획했으나 동산지구 등 4개 단지 2,212호는 장기 표류로 결정됐고 또한 반월 이지구 등 5개 단지 4,505 사업 시기는 시기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LH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장기 보류나 시기 조정 등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가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의 전세 부족 현상은 심각하게 서민들이 찾고 있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 부족하여 서민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원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전세값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20일 이후부터는 2009년 2월 1일까지 줄곧 내림세를 보여왔지만 이후 4월부터는 시작된 오름세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세 가격의 경우는 2009년과 10년 12월 중 상승률이 14.6%에 달했으며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중 도내 주택 전세 가격도 전월 대비 0.7%나 상승하였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2012년 10월 기준
71.2%로 나타나 강주 71.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세 가격 오름세가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상해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5기 들어 장기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LH공사 사정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세 수요자들에게 당장 급한 물량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지를 비롯한 서민 주거 안전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중 공동특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강수현 해구 한중 공동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2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도가 무리하게 발표부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가 대중국 전초기지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연도별 3단계 추진계획 구성안을 보면 2011년에서 13년까지 아리올 중국 특구 시범단지 조성과 2014년에서 16년 강수성 전북교통 인프라 구축을 2017년과 20년 한중 특구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시한이 2020년까지로 한정된 것이라든지 사업 내용 등을 따져보면 솔직히 새만금 계획 사업에다가 중국 특구만 더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새만금 경자청 2월 소식지에 의하면 새만금 경자청은 중국 3대 경제특구인 비례 신구와 상반기 중 우호 협력을 체결하여 대중국 전지기지를 구축하려고 있습니다. 새만금 경자청이 중국 특구 교류 대상자인 강수성 대신 천진 비례 신구와 우호 협력을 체결하는 것은 중국 특구 추진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는 2008년 인천, 경기, 충남, 전남과 함께 대중국 특구에 합의했지만 최근 입장차가 현저하게 달라 단독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서남 해운권 지자체들과 투자 유치 경쟁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와 공조하지 않고 단독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정 계획에서 새만금권을 대중국 게이트웨이로 거점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동남권 등에도 유사한 대중국 거점화 기능이 부여되어 차별화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도가 기존 항해 경제 자유계획에다가 경기만 경제 자유계획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정학적 우위를 통한 대중국 프로젝트를 가동할 방침이어서 도우 중국 특구 선정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공동특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중앙정부가 양 지역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 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2005년 국내 첫 한중 경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에 있는 한 중국 국제산업단지의 경우 양국 정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으나 업체들이 투자를 처리하고 면적도 축소되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항만과 국제공항 등 SOC가 더 나은 무안이 이런 상태인데 새만금이라고 대규모 투자가 특별히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중특구가 과학벨트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전평가와 상세한 세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재원 계획이 포함된 단계별 산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공동특구를 성사시키기 위한 양국 중앙정부와 그 접촉은 어느 수준에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경제자유 교육 내에 투자된 중국 자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학벨트 유치와 무상 가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도우 행정 역량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님께서 파악한 과학벨트 무산의 원인과 차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는 지역 활성화 원동력으로 유치를 위해 국가의 지방단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이제 스포츠대회가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 및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동계 유니버시대와 월드컵을 유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로 역수대와 같은 단위 종목의 국제대회는 유치한 바 있었지만 종합스포츠대회는 유치한 실적이 전무하여 이해한 노력도 지지분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제대회 유치에는 짧게는 3년에서 10년 이상까지 유치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성계획이 대부분인데 공무원 조직의 성격상 순환 보직으로 인해 이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팀을 꾸리기에는 현 조직 체계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기초 토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주시의 경우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를 전달하는 유치위원회가 동아시아대회 유치에 노력하다가 실패하였지만 조직을 해산하지 않고 명칭을 바꾸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국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를 유치한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를 전담할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TF팀 구성 여부와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개혁을 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듯이 전북교육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의를 비롯한 교육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에는 단위학교 자율적 교육과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립 및 사립 초중국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 자문 기구입니다. 학교 운영에는 학교 매결선과 선택교과 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장과 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학교 발전기구 조성 및 사용 등의 사항을 의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자율적인 학교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의원이 8명, 기초의원이 70명이 포함되어 학교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선출적 지방의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가 지방선거 격파로 한인들 무대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1,490명에 되는 자영업자가 선출과
끝이라면 학교 운営가 자율적으로 사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 경우 조례를 통해 정당인은 학교 운영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당인 학교 운영위에 배제돼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